한국에선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늘상 거짓말을 하고 왜 언론들은 거짓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끊임없이 보도할까요? 거짓말로 맺어진 정치와 언론의 이러한 불륜 동맹이 유독 한국에서 맹위를 떨치는 이유를 전우용 교수가 파시즘과 언론은 항상 손잡고란 개념으로 명쾌하게 해설해 줍니다. 윤석열에게 거짓말이란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내부적으로 공동체 내부에서는 범죄였고요, 거짓은. 근데 이게 좀 내부적으로는 늘 범죄였고 이 개념이 생긴 이래 전쟁할 때만 쓰는 이제 전쟁의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치의 기술로 바꿔놓은 게 파시즘이에요. 그 유명한 이제 괴벨스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선동술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사람이 거짓말을 여러 번 하면 그냥 거짓말쟁이로 찍혀서 매장돼요. 근데 권력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가 있는데 권력자들은 중요한 거는 이걸 여러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시즘은 반드시 매스미디어랑 결합해요. 아하. 언론하고 결합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가장 좀 중점을 두었던 정책이 독일의 한 가정 한 라디오 갖기였어요. 그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히틀러의 연설과 나치의 이제 궤변들을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을 세뇌시켰고 이게 독일을 거대한 거짓말 공화국으로 만들면서 거짓말 공화국을 넘어서 인류사의 파렴치 살인 공화국으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 이제 파시즘은 그래서 거짓말 체제예요. 권력자는 거짓말을 알면서 속이고 이른바 대중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일상화되는 그런 체제가 파시즘 체제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분단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1937년 이른바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부터 1987년 체제까지 50년간 사실상 파시즘 체제였어요. 거짓말이 지배했던 체제죠. 뭐 그 유명한 게 이승만의 국군이 북진 중이니 서울시민 안심하고 있어라라든가 그다음에 박정희의 이른바 한국당 민주주의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에 이렇게까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이 박정희가 역점을 두었던 정책 중에 하나도 농촌의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었어요. 자기의 메시지가 그래서 아침 이 파시스트 권력, 거짓말 권력과 이 거짓말을 이제 대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은 늘 파시즘을 구성하는 두 축이었어요. 요즘 박정희 정권의 메시지가 계속 이제 주민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거죠. 나와서 집에 마당 쓰려고. 그거를 전국에 방송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개인의 거짓말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파시즘 문화가 윤석열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지배 집단 내에 굉장히 뿌리 깊게 지금 남아있다. 특히나 지금 보면 윤석열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이제 윤석열 변호인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주장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당 지도부도 그렇고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에요. 대국민 세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통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거짓말로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도 대중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이고 한 번도 이 파쇼 체제에서 형성됐던 검찰 문화를 개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역시 배워야 돼.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이른바 이 거짓말을 확산시키고 늘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아무런 주저거리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전혀 없는 지배 집단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성공했으니까. 예. 한 번도 그거를 이제 고쳐라. 내가 죄라고 그러면 죄가 되고 내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윤석열의 저 거짓말은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의 뭐 캐릭터 문제는 이제 우리 김태우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개인의 캐릭터를 넘어서서 직업병 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이제 최고의 지배 엘리트들의 직업병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밑에서 대중이 거기에 이제 맹목적으로 휘둘리는 것도 이건 전형적인 파시즘 하에 폭민 양상이거든요. 이런 폭민 양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전형적인 파시즘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거짓말로 어떤 지시를 하면 그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폭행을 하고 테러를 하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수많은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전부 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독일 이게 기본적으로 지배복종의 관계는 곧 이제 파시즘화에서는 지배 충성의 관계로 유행을 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폭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저 거짓말 공화국 상태를 청산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벨스가 한 말은 제가 보다도 한 몇 번 들으면 믿을 수 있겠는데 윤석열이가 한 거짓말은 10번 들어도 못 믿겠어요. 너무 수준 떨어져서. 문제는 기능이 낮은 사람이 많아서 믿어요. 믿어.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국힘의 거짓말과 그걸 퍼나르는 언론의 행태입니다. 법원이 이재명의 명을 받들었을 리 만무하다는 게 상식이고 팩트지만 홍준표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또 기자는 이를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정색을 하고 기사를 씁니다. 조선총 독부의 허가로 탄생한 조선, 동아 등 한국의 기성 언론들은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 뒤 민주주의 한국에서도 군부 독재 체제 즉 파시즘 체제에서 크게 재미를 봅니다. 자유경쟁 상태에서는 수많은 언론사가 생겨나면서 경쟁에 시달리지만 군부 독재가 들어서면 언론사들을 대거 없애주기 때문에 기성 언론들은 독재 때 돈주머니가 터질 것처럼 탱탱해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랬으니 이번 윤석열 계엄에서도 한국의 기성 언론들은 계엄이 성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고개를 옆으로 꼬고 있는 것입니다.
국힘과 언론의 더티 불륜을 막을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실행만 하면 됩니다. 첫째,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사익 추구 정치인들을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님이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각 정치인에게 과학적 인사조직론에 따라 일일이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무식, 무능, 무속에 빠지고 돈과 권력만 알고 나라 팔아먹을 정치인은 아예 정치판에 발도 못 들이도록 하자는 게 최 박사의 구상입니다. 이를 최 박사 혼자서가 아니라 50만 명의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줄여서 건민내 회원들이 모여 사회운동으로 전개하자는 취지에 이미 1만 명 이상이 동참 중입니다. 두 번째로, 언론사는 벌금을 통해 징벌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지요. 경찰 수사가 되자마자 기사를 내렸더라고. 의원님, 네. 이런 거는 진짜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예, 겁니다. 그러기 저는. 위해서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했던 겁니다. 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런 보도를 못하게 하는 법이고, 네. 근데 그때 너무 프레임이 잘못 짜여져서 저희가 통과를 못 시켰는데요. 네. 이번에 스카이 데일리가 한 기여 중에 하나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해서 이렇게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한 징벌적 벌금을 먹일 수 있게 네. 예, 그렇게 할 길을 좀 열어줬다는 거는 네. 긍정적이고, 이거를 징배제를 적용하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200억씩 때립니다. 네. 그럼 문 닫게 돼요. 음. 그래서 저희도 그걸 따라서 최소한 명예훼손 일반적인 그 벌금이라고 그냥 편의상하면 그 벌금이 한 10배 정도 때리자. 네. 예, 500만 원이 나오면 5천만 원 이상 때리자. 요 정도의 내용인데 통과가 안 됐는데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야, 근데 이걸로 엄청나게 장사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걸 유튜버들이 퍼날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활용하고 카톡 이거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 얘기하셨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하고 문제되면 내리고, 그리고 벌금 내라면 500만 원 내고 끝나버려. 근데 네. 그동안 벌었던 돈은 그보다 몇천 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네. 지난번에 하려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좀 뭐 의지가 그때 약했던- 프레임이 잘못 네. 설정되니까 뭐 그 팩트로 말도 가야죠. 그만 아니, 반성합니다. 아니, 나는 이런 거는 싫어. 이거 진영 반성, 논리로 반성. 가지 마. 그래서. 아니, 최진봉 교수님은 언제나 진영 논리야. 언제나 진영 논리. 문재인 정부의 이거 의지도 보세요. 약했던 거 팩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했어요. 근데 하나 진영 논리로 알았어. 가면 언제나 윤석열 흥분하지 같은 마. 악마가 나와요. 흥분하지 정치판에서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언론계에서 모르쇠 거짓 기사를 몰아낸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정언불륜과 유착을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나라가 망한다면 그 원인의 80%는 언론 탓이라고 했습니다. 정언불륜 분쇄에 앞장설 건민내 독서당 채널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